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간밤에 탑픽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기대도 안 좋았는데 그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 인도량이 발표되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엔비디아가 내부자 매도 거래의 이슈로 1% 이상 하락을 나타냈고 주요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입니다. 다우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 자릿수의 하락으로 1%대 약세를 나타냈고 오늘 3대 지수의 모두 다 약세,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PMI 지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모습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지 클로징 라이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좀 두드러진 3대 지수의 하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1선에 딱 걸려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 쪽에서 뭐 그 의료 관련해가지고 발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이런 금치과 회사들이 폭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자 지수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어제 이제 제조업 데이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조업 데이터들이 금리 인하를 더 늦출 수도 있다. 지금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그렇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시장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로레타 마스터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할 거다. 근데 문제는 시기가 문제가 됐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경제가 예상대로 잘 발전을 하게 되면 올해 말쯤 금리 인하 시작해서 한 3번 낮춰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높거든요, 사실은. 어제보다도 한 5% 오르긴 했는데, 5%포인트 오르긴 했는데, 7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전에는 35%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5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거는 한 61, 2% 정도고 그리고 7월 달에 대해서는 한 52%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지금 쭉 올라섰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지난번에 4.35% 넘어가면은 주식시장 흔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넘어서 버렸죠. 그러면서 또 마침 또 오늘 주가가 흔들렸고 그래서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조금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게 됐습니다. 경제 지표도 관련해가지고 노동통계국에서 일자리 개수 공개를 했습니다. 876만 개 공개를 했는데 예, 시장에서 뭐 굉장히 좋게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또 이 좋은 모습들이 나쁘게 해석되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웹부시 쪽에서 주택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지금 뭐 평범하다 2024년도 올해가 이제 2019년 이후에 좀 평범한 그런 상황이다. 이제 평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제 토지 취득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평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시장에 뭐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이벤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주택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주택 관련해서 뭐 로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어떤 그 가구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크루드 오일이 $85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지금 $88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중동 지역에 긴장이 좀 많이 고조되는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정유소 드론 공격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이제 6월까지 이끌고 가겠다. 뭐 또 멕시코 쪽에서 수출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P 모건 쪽에서는 지금 브렌트유가 9월달 이제 3분기쯤 가면은 $1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가가 지금 상당히 지난밤에 여러 산업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드디어 완벽하게 분할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GV 코드를 쓰는 이제 G 버너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밤에 주가가 좀 오르다가 막판에 꺾이면서 한 마이너스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공장 주문 데이터가 나왔어요. 미국의 공산품 신규 주문 요 데이터가 나왔는데 2월 달에 1.4% 증가했습니다. 지금 1월 달에는 3.8% 감소했다가 이렇게 다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PMI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미국 경제에서 사실
큰 비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 10.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조업이 회복이 되고 생산성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경기가 정말 회복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높이 평가가 되는 거고 기계류라든가 이제 항공기 쪽에서 상승을 했고 반대로 컴퓨터라든가 전자제품 쪽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슈들이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제조업 지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후퇴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좀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이런 약세, 사실 좀 기대가 크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인도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 짚어볼까요? 네, 에너지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유가로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들이 또 빠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 업종 내에서 모든 산업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보면은 여행 관련한 크루즈 항공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유가 그리고 이자 부담 등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하루였는데 특히나 이제 노르웨이안 크루즈가 이제 2025년도에 20회 운항 취소하겠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난밤에 이 크루즈 회사들 그리고 항공 회사들 이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빠르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노르웨이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EPS가 130% 올라갈 거고 매출이 20% 올라갈 거다. 이제 분기 실적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는 다 높아요. 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치는 다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즈호와 골드만삭스에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목표가 자체도 지금 현재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노르웨이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7억 달러 현금 흐름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에 따른 이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고유가도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크루즈나 항공주들에 대해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유효하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가 너무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그 의료 관련 회사들, 보험회사들이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크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이드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아니면은 특정 장애인들 대상으로 연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데 더 많은 상급병원의 전문 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보험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의사 혹은 병원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한 병원에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지고 또 약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의료 보험을 좀 적용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안과와 치과를 보장해 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메디케이드라는 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환율로 하면 한 310만 원 정도 요 정도 아래쪽에 있는 저소득층 이제 부부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주마다 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급여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미국은 의사들이 한 3억 2천만 원 정도 평균 급여가 있고 그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진료를 할 수 있는데 1억 6,900만 원 정도 평균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조금 알고 보시면은 미국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요율을 갖다가 강제 적용을 했습니다. 3.7% 정도로 적용을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팔아가지고 아니면은 보험을 팔아가지고 보험회사가 남길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감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표적으로 CVS 같은 회사들이 크게 하락하는 7%, 9%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이제 1분기 납품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생산은
43만 3,371대를 생산했어요. 그중에서 38만 7천 대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문제는 재고 얘기가 또 다음번에 또 나올 거예요. 실적 시즌에. 재고가 지금 5만 대 정도 남아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5%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팩트셋에서 11명의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한 거에 가장 낮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또 변명을 했습니다. 홍해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선적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랬다. 뭐 이런 또 변명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시장에 먹혀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되는 거는 웹부시 분석가 데나이버스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매수 추천을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지난밤에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어두운 날이 분명히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도량이 8%가량 급감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적은 인도량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앙적이다. 자, 기대도 낮았는데 그거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테슬라의 2분기의 시작이 참 좋지 못하네요. 자, 오늘 클로징 라이브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